6월의 시작과 함께 연예계에 마약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과연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그 궁금증 자세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인 씨가 최근 SNS에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네, 보통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서 개시가 되는데요. 이번에 가인 씨의 경우 대마초의 권유를 폭로한 경우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마초의 처벌 유형으로는 투약 및 단순 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권유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대가를 언급하며 구입해보라고 매매 등을 권유했을 때는 이 또한 매매나 알선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최근 연예계에 마약 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스타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탑씨 사건 이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투약 등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마약에 손을 뻗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주목 여부에 대해 갈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들이 누렸거나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기나 관심도가 혹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인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마약에까지도 손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연예계의 마약 스캔들에 주로 언급되는 것은 대마초인데요. 대마초는 어떤 약인가요? 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대마의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접근성이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탑씨 사건에서도 대마가 문제가 됐고 줄곧 대마초의 투약 여부가 연예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마뿐만 아니라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들은 프로포폴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 일종인 마약류를 투약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나라마다 마약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 처벌 수위도 다른데요. 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네, 중국에서는 마약 사건의 경우 국가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양이 대량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처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인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죄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예도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탑씨와 같은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 씨도 과거 대마초 흡연 논란에 연루된 바 있었는데요. 당시 지드래곤 씨가 받은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드래곤 씨의 경우 흡연량이 1회에 불과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대마초는 마약류 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드래곤 씨의 경우 초범에 불과하고 흡연도 한 번에 불과했다면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았던 것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약 사건의 경우 어떤 경위로 적발이 되나요? 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나 고발로 인해서 적발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첩보나 공범자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 명이 적발될 경우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던 사람들도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씨의 경우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데요. 마약 수사를 받은 뒤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현재는 미디어 및 SNS의 발달로 인해서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이들 매체의 발달이 덜한 편이라 마약 수사를 받고도 언론에 안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사료가 됩니다. 네, 마약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마약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인데요. 소변 검사의 경우는 약 일주일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모발 검사는 약 6개월 이내에 투약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검사 기법을 피하기 위해 삭발 등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적 수사 기법 또한 이에 발맞춰 발달하고 있어 완전히 투약 여부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양한 마약 범죄를 접하셨을 텐데요. 네,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마약은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공인인 만큼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할 것인 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있고 연예인들이 국민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하고 모범된 자세로 생활하시기를 조심스럽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팬들의 사랑으로 사는 스타에겐 분명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을 텐데요. 마약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그 사랑을 놓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번 논란들 또한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경민 변호사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